제발 금색 많은. 제발 금색 많은 색깔이 점점 많아지면서 금색, 은색, 보라색. 줄눈이 도대체 왜 이뻐야 돼? 줄눈이 이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펄만. 펄. 내구성이나 황변이 일어나지 않는 거 제일 좋은 제품은 바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잘 안 활용한다.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줄눈 관련된 거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1년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뭐 사실 이거 뭐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줄눈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해요.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아무튼 뭐 도두절미하고 어쨌든 뭐 우리 줄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뉴빌드. 줄눈이 왜 이야기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도대체 칼라 고민이. 칼라. 네. 칼라 또. 하긴 하는데 칼라 고민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떤 재질로 해야 될까? 네. 어떤 재료로. 어떤 재료로. 제가 이거 줄눈을 한번 영상으로 다뤄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옵션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바로 줄눈이 줄눈. 네. 줄눈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줄눈 할 때 그 줄눈에서 펄이 들어가는 거예요.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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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막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제발 금색 많은. 제발 금색 많은 색깔이 점점 많아지면서 금색, 은색, 보라색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끼셨을까요? 줄눈이 도대체 왜 이뻐야 돼? 줄눈이 이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냥 매트하기가 결국 목적이 오염 방지 아닙니까? 오염 방지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 얘가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펄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이 나 욕할까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줄눈 있잖아요. 줄눈은 지극히 줄눈다워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줄눈 자체가 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요새 트렌드 자체가 줄눈 컬러들도 다 타일 컬러 맞추잖아요. 네. 왜 그거를 자꾸 그렇게 튀게 하려고 하냐. 저는 그렇게 된 집을 보면요, 줄눈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집 줄눈밖에 안 보여. 맞아요.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줄눈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예. 줄눈의 종류를 좀 큰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빨리 네. 종류 알려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시멘트 계열이에요. 시멘트 계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줄눈이죠. 네. 일본 말로 이제 현장용으로 매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줄눈 할 때 뭐 많이 하죠? 백시멘트. 백시멘트. 네. 줄눈용 백시멘트, 이게 홈매트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줄눈용으로 이 시멘트 계열이에요. 네. 시멘트 계열인데, 이 시멘트 계열의 줄눈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탈락이 되고 색깔이 황변이 일어나면서 변색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황변이 된다는 얘기는 뭐다? 결국 이제 곰팡이가 많이 쓸어가지고 네. 그걸 꼴보기 싫은 거지. 네. 그리고 아주 막 줄눈 빠져. 네. 특히나 이제 약간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 있잖아요. 네. 막 줄눈 막 변하잖아요. 네. 막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솔 같은 거 맞아, 막 그거. 누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 탈락된다. 또 이제 그거 자체가 또 이제 뭐 깨끗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오래 그게 가진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뭘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작업은 시멘트 계가 아니고 폴리우레아 계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약간은 우리가 실리콘 개념인 거지. 네. 실리콘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백시멘트 있는 상태에서, 줄눈용 백시멘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파내고 폴리우레아 작업을 해야 돼요. 아하. 근데 그 폴리우레아 작업을 할 때 거기에서 안료를 제조를 할 때 색깔을 섞을 때 펄을 넣는다고. 그래서 사실은 폴리우레아의 장점은 뭐냐면 칼라 색상을 타일과 맞춰서 조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왜 자꾸 펄을 쓰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작업을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메인이 줄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줄눈이 돋보여야 돼. 맞네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황변이 일어나지 않고 탈락하는 걸 방지를 우리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걸 폴리우레아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굳이 펄로 할 필요 있나? 펄로 하지 말고 타일 컬러와 매칭되어 있는 제품을 그냥 쓰는 게 좋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요. 그러면은 백시멘트가 이거는 예를 들어 입주 아파트 말고도 오래된 아파트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있는 매지 라인을 줄눈 라인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타일까지 같이 손상이 되지 않나요? 손상 안 되게 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그 작업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줄눈 세로 작업할 때 있잖아요. 네. 그 작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이 날이 사각형 날이 있고 삼각형 날이 있고 또 카터가 필요해요. 이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눈이 있잖아요. 네. 그럼 줄눈을 이렇게 파내야 되는데 이 파내는 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최대한 깨끗이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폴리오레를 사춤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이거를 깨끗하게 잘 없애느냐 기존에 있는 매질을 잘 없애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거기가 기존에 있는 안에 있는 줄눈 라인 안에가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또 그걸 또 메꿔야 돼요. 왜 메꿔야 되는 줄 아세요? 방세 문제일까요? 폴리우레아가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버려서 그거 자체가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또 소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바닥에 있는 줄눈 라인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파져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폴리우레아 작업을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업체들만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한 게 아니었군요. 간단하지 말죠.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줄눈 제거하는데 기존 줄눈 제거하는데 뭐 2시간 3시간 하면 된다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반나절 걸린다는 데 해주세요. 이건 또 다 달라. 뭐냐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줄눈 자체가 그나마 팔 때 잘 파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 있죠. 안 파져. 그러면 그거를 수동으로 막 긁어내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근데 막 또 300개, 300각이 아니라 막 자잘한 타일들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또. 더 환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수동 말고 전동도 있어요. 그런 것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바닥만 하느냐 벽을 같이 하느냐. 또 한쪽만 하면 벽까지 예를 들어서 다 긁어내려면 이건 뭐 엄청난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바닥하고 벽하고 둘 다 한다면 이틀을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법적인 거를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데는 바닥이잖아요. 네. 벽 쪽보다는 바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만 폴리우레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벽까지 많이 같이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작업은 벽부터 하고 그다음 바닥과 벽이 만나는 테두리를 하고 그다음 바닥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 폴리우레아도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게 내구성이 조금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할머니들 막 바닥 바바바박 수세미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탈락될 위험이 또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줄눈제는 에폭시계예요. 에폭시계요. 에폭시계는 뭐냐면 주제가 있고 경화제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 타일 본드 같은 거 할 때 타일을 벽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제하고 경화제를 섞어가지고 벽에다 탁 붙인단 말이에요. 에폭시 본드를. 그거와 유사한 에폭시 형태인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바로 마페이하고 아덱스 제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그 중에서도 또 많이 쓰는 게 마페이의 케라폭시라는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이 뭔 줄 알아요? 자재가 너무 비싸. 그리고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도 조금 약간 주제하고 경화제를 섞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업하는 것도 좀 까다로워. 일반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반 그 시멘트 계열 있잖아요. 네. 그 매즈 넣을 때 어떻게 줄눈 넣을 때 아줌마들 어떻게 합니까? 한번 바르면 쓱. 그게 다잖아. 네. 근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주제하고 경화제도 섞어야 되죠. 이게 섞잖아요. 30분 만에 그거 다 써야 돼. 바로 경화되는 거고. 바로 경화되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작업을 사실 번거롭기 때문에 줄눈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나 황변이 일어나지 않는 거 제일 좋은 제품은 바로 에폭시 계열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저는 그냥 처음부터 네. 이거 매질을 안 쓸 수 있을 정도의 타일을 딱딱 붙여서 마감을 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줄눈은 이 모델 시장에서도요. 기본적으로는 다 시멘트 계열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싫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인테리어 하실 때 에폭시 계열로 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그 제품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폴리우레아 계열로 시멘트, 기존에 있는 시멘트를 긁어내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이걸 할 때는 폴이나 이런 제품을 쓰지 말고 해당되는 타일과 유사한 타일로 써야 된다. 다만 단점은 이거 역시도 예를 들어서 내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막 세게 문지르고 하면 뽀개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약간 실리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쉽게 표현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줄을 넣을 때 튜브에다 짜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약간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좀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에폭시도 조색이 편한가요? 에폭시는 조색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에폭시 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서요 한 10몇 가지가 되는 제품 중에서 초이스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쓰는 욕실에 대한 타일 컬러가 그레이 네. 계열, 아이보리 계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로 해서 맞춰서 비슷한 거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꿀팁 하나. 네. 우리가 어쨌든 줄눈이 들어갈 때 벽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는데 코너 만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 실리콘을 쏜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타일 색깔과 유사한 바이오 제품을 쓰면 좋다. 근데 그 실리콘 자체가요. 네. 요새는 소량이라도 또 제조해 주는 데도 있어요. 제조해 주는 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는 계속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있는 제품에서 바이오로 컬러를 맞추는 게 좋다는 얘기 좀 덧붙이고 싶어요. 아, 꿀팁까지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원래님? 아, 저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신경 쓸 만큼 소득순이 높아졌다. 많이 관심도가 높아졌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요새. 그러니까요. 근데 마지막 단계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뭐냐면 또 우리가 줄눈 있잖아요. 타일하고 타일 줄눈 넣잖아요. 그러면은 타일하고 타일 사이 줄눈은요. 타일하고 평평하지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살짝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평평한 걸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하자가 아니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뭔 얘기인지 알죠? 타일과 타일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줄을 넣을 때는 타일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앉는 그런 부분들 좀 뭐 꼭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이제 그 정도는 좀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뭐 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줄눈 아이템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거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히 제가 또 주접 떠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망설였는데 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컬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타일 색깔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트렌드는 항상 바뀌는 거고요. 예. 그건 뭐 폴. 아무튼 이번 영상도 인터넷 했을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조금씩 도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유비의 안개 대표 훌륭했습니다. 제발 다음에 또 만나요. 뭐야?